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 과목의 20번 문제. 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에 오류 있다. 기존의 정답 취소하라. 전원 정답 처리됐고요. 여기에 책임을 지고 학력평가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죠. 아니 정시 치르기 전에 판결이 나왔으면 된 거 아닌가? 전원 정답이면은 이거 뭐 손해보는 사람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능 한 문제가 가져온 나비 효과. 왜 이런 문항 오류가 계속 벌어지는 건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종로학원 하늘교육의 임성호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험생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 저녁 6시에 이제 성적이 발표가 됐죠. 예. 그래서 원래는 당초대로라면 오늘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는 모든 대학이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생명과학 2 학생들은 1등급, 2등급 이제 커트라인 선상에 있었던 학생들은 긴장을 했을 테고 네. 아마 상당수 학생들이 1, 2등급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어저께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또 표준 점수에 있어서도 지금 이 문제를 맞추었던 학생들은 점수가 한 1점 정도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했던 걸 맞췄던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낮아져요.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정시에서 불리한 점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군요. 어떤 분들은 아니 겨우 한 문제고 또 전원 정답 처리했으면 그냥 애초에 없었던 문제 삼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걸로 인해서 수시 붙을 뻔했던 걸 떨어지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지금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저녁 6시에 또 평가원에서 점수대별로 이제 도수 분포표 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공개를 했는데 예. 어제 저녁에 6시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네. 당초 생명과학 2에서 이제 20문항인데 한 문제도 안 틀렸던 학생들은 표준 점수만 그러니까 최고점 69점이 나왔었는데 어저께 발표된 대로 보면 69점은 한 명도 없고 68점으로 모두 낮아졌고 또 67점대 학생들이 당초에는 121명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게 9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이게 67점 학생이 66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65점대 학생들도 172명에서 또 4명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수대가 또 바뀌어지다 보니까 등급대별 진입하는 또 인원 숫자 자체도 또 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못 맞춘 고득점 학생들, 네. 그다음에 수능에서 표준 점수 1점은 대단히 큰 영향력입니다. 정시에서 예. 당락이 바뀔 정도로 중요한 거고 또 생명과학 2 외적으로 또 다른 과목들을 선택한 학생들이랑 사실상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생명과학 2를 선택해서 문제 오류가 생겨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결과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표준 점수, 원점수 요거 사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상대평가인 거예요. 절대평가. 뭐 90점 이상이면 올수 이런 게 아니라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 한 개의 문항을 전원에게 이게 주느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조금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볼게요. 수능 출제 오류. 지금까지 오류가 인정된 게 9번째라면서요. 네네. 예. 아니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지금 9문항이 오류로 지금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서 5문항이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과학.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수능 이후에 사실 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네. 저도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랑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또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이게 좀 전문적인 또 분야다 보니까 네. 선뜻한 이해가 못 가기도 하고 공론화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죠. 우리 아무리 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과학탐구 영역에 전문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조금 일반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폐쇄성으로 갔다라는 것도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평가원에서 이게 자체 해명을 내놓았던 것이 네. 사실 달랑 2줄이었습니다. 그때 11월 29일 날 이제 해명을 해놓았었는데 네.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뭐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있지만 풀 사람은 푼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인정을 하면서도 왜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상세하고 어떤 그 납득을 할 만한 어떤 그 근거를 전혀 마련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어저께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문제 오류가 명확했고 정답을 도출하는데도 불가능하고 또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다. 명쾌하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 심사 과정, 네. 그다음에 문제 제기가 된 그 이후에 어떤 처리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과학탐구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성호 대표님 말씀은 과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전문적이고 이제 조금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분야다 보니까 오류가 났는데도 이게 맞다라고 우기는 상황. 이 대처 과정이 참 화가 났다 그 말씀이신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그에 앞서서 아니 문제 낼 때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검수 몇 번씩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오류가 나냐? 그것부터 궁금해요. 제가 어저께 저희 또 학원생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생명체 개체수가 엄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어떤 지적 포인트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 이거 한두 번만 더 보면 끝난다. 뭘 한두 번 한다고요? 이 문제를 한두 번만 더 검토를 해보면 금세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 그래요? 이 자체가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었고, 표현상에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건 좀 뭔가 좀 게으르는 시스템이다 이거는 검수 시스템에 있어서. 그래서 게을렀다 검수가. 이게 또 올해 또 9월달에 EBS 생명과학 이 부분에 문제가 똑같은 엄수가 제기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게 정정 오류까지도 9월 달에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EBS 교재에서 이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어머나. 그 부분들을 바로 시정까지 했었던 건데 올해 수능 시험 문제에서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험생들에게 가장 많이 보라고 하는 EBS 교재를 가져다 주면서 거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도 스크린이 지금 안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검수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처리 과정에 있어서 뭔가 하는 부분들 사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차적인 단계에서 뭔가 과학탐구 부분 자체에서는 어떤 검수 시스템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뭔가 좀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이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밀한 점검 체제 자체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점검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설명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픈이 안 돼 있어요?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검수 시스템이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누가 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됐을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로 분류돼서 이 부분의 심각성이 조금 한 2단계 정도, 3단계 정도 수준의 강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중간 브리핑도 좀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전문 어떤 기관이라든지 전문 어떤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반화되고 공론화되면서 이게 어떤 처리 과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수험생들이 외국 교수들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면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노출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검수 과정 누가 문제 냈고 누가 검수했고 이런 것들 이제 좀 공개를 하자, 투명하게 하자 이런 말씀도 지금 덧붙여 주셨어요. 대표님. 평가원이 정답이라고 했던 5번 체크했던 학생들이 혹시 또 소송을 내거나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20문제인데 마지막 20번 문항이죠. 맨 끝에 문제 자체는 사실은 가장 변별력이 높은 문제이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제일 어려운 합니다. 거. 그러면은 금년도 수능 특징이 보면은 이과에서 수학 만점자가 지금 2,702명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2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손해를 받고 의학학계를 지원자들이 대부분들인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평가원에다가 어떤 손해를 봤다 이런 문제 제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